올 겨울 한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 쿠팡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11월 29일 쿠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약 4,500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발표했죠. 그러면서 결제 관련 정보는 안전하며 이용자가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후속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실제 영향을 받은 계정 수는 무려 3,370만 개로 밝혀진 겁니다. 처음 발표한 수치와 비교하면 7,5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믿기 힘든 규모였죠. 이는 대한민국 성인 인구 대부분이 포함될 만큼 거대한 숫자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너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 소식에 무덤덤해진 것도 사실이죠.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는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이미 다크웹에서 묶음 패키지처럼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치 기본 데이터베이스처럼 정리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상품처럼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내 정보가 유출됐나를 묻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오히려 유출된 정보를 조합해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가 핵심 과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쿠팡의 활성 고객 수는 약 2,47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료 멤버십인 쿠팡, 와우 회원도 1,400만 명 수준이죠. 그런데 유출된 계정이 3,370만 개라는 건 현재 이용자 수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쿠팡 측은 휴면 계정과 탈퇴한 이용자의 정보가 포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 탈퇴 후에도 일정 기간 고객 정보를 보관하는 관행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래 기록 보존을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 달성 후 파기를 명시하죠. 이 두 법률 사이의 미묘한 충돌 지점에서 기업들은 나름의 해석으로 데이터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관행이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쿠팡이 사용한 용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쿠팡은 공지문과 문자 메시지에서 일관되게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법적으로 노출은 외부에서 정보를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유출은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정보가 넘어가 통제권을 완전히 잃은 상황을 뜻하죠. 민관합동조사단과 국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유출로 표현을 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국회 현안 질의 자리에서 쿠팡 대표는 이것이 유출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고객에게 다시 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포함 여부 등 누락된 항목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죠.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홈페이지 첫 화면의 공지를 전면 게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처음에 공지를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표현을 수정하고 게시 방식을 바꿔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응 속도와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기술적 조사 결과는 사건의 심각성을 한층 더 부각시켰습니다. 해외 서버를 경유한 비인가 접근이 2023년 6월 24일경부터 계속됐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 사실을 인지한 건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일부 고객이 협박성 이메일을 받고 항의하면서 비로소 문제를 알아챈 겁니다. 무려 6개월 가까이 침해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건 보안 감시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국회에서 쿠팡의 보안 책임자는 공격자가 내부 프라이빗 서명 키를 빼내 인증을 우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용자처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보안 전문가는 이를 호텔 마스터키를 외부로 들고 나가 모든 객실문을 여는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내부 개발자의 권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공격자의 정확한 동기나 공범 여부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 외부 해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해졌습니다. 내부 개발 역량과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인력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책임의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쿠팡의 내부 통제 시스템, 퇴직자 권한 관리, 중요 키 보관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을까요?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주소 등이 노출됐습니다. 일부 이용자의 경우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죠. 계정 보안만이 아니라 생활 공간과 일상적인 소비 패턴까지 드러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는 초기 안내가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피싱, 스미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을 경고하는 공지도 배포됐습니다. 또한 다크웹에서 이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쿠팡 대표를 직접 소환했습니다. 질의에서는 휴면 및 탈퇴 이용자 정보가 왜 포함됐는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실태와 그 위험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연간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1조 원대 제재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책임을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질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쿠팡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을 100%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경제적 지분은 8.8%에 불과하지만 차등 의결권 구조로 14%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0년 이후 한국 법인에서 공식 직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피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쿠팡의 매출과 고용은 대부분 한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에서 분기별 실적 발표를 주도하고 전략 방향을 직접 설명합니다. 법적 형식과 실제 영향력 사이의 괴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게다가 쿠팡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비한국인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하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철저히 해외 중심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과연 쿠팡을 어떤 국적의 기업으로 봐야 하는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실질 지배력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법적 형식이 어떻든 한국 이용자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사건이 커지자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에 나섰습니다. 과징금 상향과 실질적 손해배상 강화 등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중요한 고용 창출 기업이자 대표적인 유통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그 위상과 별개로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했습니다. 용어 선택부터 문제였습니다. 노출과 유출이라는 단어 하나 차이지만 그 안에 담긴 책임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공지 방식도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올렸다가 삭제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수정하는 모습은 신뢰를 깎아내렸습니다. 국회 대응에서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는 출석하지 않고 한국 법인 대표만 나와 해명하는 구조는 불성실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이용자와 여론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정보 유출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 방식에 더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에서 신뢰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쿠팡은 기술적 보안 강화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책임의식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 국가는 어떻게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라는 큰 질문을 던집니다. 법과 제도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 규제에만 맡기기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분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지만 또다시 반복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크웹 모니터링,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실시간 사기, 경보 시스템 등이 그 예입니다. 동시에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실화돼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과와 소액 과징금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 손해배상과 경영진 문책이 따라야 기업이 진지하게 변화합니다. 소비자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이중 인증 활용, 의심스러운 연락, 즉시 차단 등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기업이고 그들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쿠팡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기술과 법, 윤리와 책임, 글로벌 구조와 국내 규제 사이의 강흙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비슷한 사건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 계약을 다시 써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 계약의 중심에는 존중과 책임, 그리고 투명성이 자리해야 합니다. 쿠팡 사건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